나 네 남편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어머. 우리 남편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러고. 에라이. 그래? 잠깐만 빌려가. 안 돼요. 건강을 되찾고 더 열심히 일한 경리는 그토록 꿈꾸던 옷가게를 열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피부암 발생의 90% 이상이 자외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외선만 잘 막아주게 되면 피부암 발생을 대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햇볕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야외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서 생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라든지 기녹 같은 것으로 자외선을 막아준다면 피부암 발생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야, 저렇게 큰. 저렇게 크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허기수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분 그냥 모를 뻔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었는데 마침 초기에도 잡았네요, 이 상황을. 예.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점차 그 피부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였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리 이제 피부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그 추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부암의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드신 환자들보다는 젊은 환자들이 조금 더 늘고 있어서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피부 그러면 우리 전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피부암이 한 군데 생기면 큰일이겠다 싶은데 의외로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은 간단하게 네, 물리칠 수 그래서 있는 그런 질환이네요. 피부암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색종이 아닌 피부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흑색종이라는 것은 전이도 좀 많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흑색종이 아닌 암이 전체 피부암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술로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내용 중에서 선텐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기계 선텐을 자주 하진 않지만 즐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피부가 좀 까매지면 사실은 좀 뚱뚱한 사람들이 조금 홀쭉해 보이는 착시 현상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살을 빼지고 예, 착시를 근데 하려고. 그 기계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야, 이게 좀 괜찮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걱정되지. 네. 그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빛을 쬐는 자외선을 쬐는 그 자외선도 해로운데 그 해로운 자외선을 일부러 쬐 필요는 전혀 없죠. 한 번, 두 번 뭐 선텐을 즐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피부암에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특히 10대, 20대 때 축적이 됐던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피부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 선텐은 물론 자연 선텐까지 우리는 가급적이면 차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피부가 까매요. 네. 피부가 까만 사람은 알겠네. 좀 전 그런 어떤 피부암. 상황하고는 좀 상관없나요? 피부가 까마신 분들은 피부암에 걸릴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에 비해서. 하얀 사람. 하얀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럼 그럼 흑인들은 없어요, 거의? 피부암이? 없지는 않습니다. 피부암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률을 볼 때 우리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전체 암의 수를 합쳐놓은 것만큼 피부암이 많습니다. 거기는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암의 한 1% 정도로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빈도는 아주 적습니다. 지금 자기 몸에 점을 살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점이 어떨 때 피부암을 의심해야 될지 좀 정리를 우리가 해주세요. 흔히 이제 점하고 피부암하고 이게 구별하기가 그냥 일반인들 눈으로는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인들도 쉽게 좀 판별할 수 있게 제가 그 수칙을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보통 피부암이 원래 그 미국에서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게 ABCD 룰이라고 해서 이 첫 글자를 따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시메트리라고 하는 게 A고 그것은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생기거나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좌우가 비대칭적으로 생긴 점이 있다. 네. 아까 개구리 모양의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흰 점이니까 날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검은 점이 개구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B라고 하는 건 이제 보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계 부위가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고 들쑥날쑥한 거. 아까 개구리 발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도 암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선명하지 않고 흐리다거나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주변이 울퉁불퉁한 경우. 나 울퉁불퉁한데?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이제 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색깔이 균질하게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면 상관없는데요. 어떤 점은 일부는 검고 일부는 갈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있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색깔이. 네. 그럴 경우에는 나쁜 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조직 검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D라고 하는 게 다이아메트라고 해서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작은 건 상관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6mm 정도를 얘기를 해서 6mm보다 큰 점은 조직 검사를 한번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너무 하고 컸을 있습니다. 때. 그 현재로서는 되도록이면 자외선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가장 큰 거, 요즘에 뭔지 혹시 아세요? 일단 뭐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네. 어휴, 너무 큰 걱정 더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건강하게 네.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키가 잘 컸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일단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분들 눈여겨보시고 윤정수 씨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늦지 여름 않았을까 특집으로 싶은데. 성장 클리닉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2009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평균 키는 남자 173.4cm, 여자 160.7cm. 쑥쑥 커서 막 180 넘었으면 좋겠죠. 186 정도. 아, 다 크고 싶어요, 요즘에. 77이야. 165cm까지만 컸으면 좋겠어요. 윤정수 씨. 정우도. 이유요? 정수가 커서요. 이효리야. 이유는요? 예쁘고 제가 좋아하고요. 몸매가 예뻐요. 비타민 여름방학 특집 성장 클리닉. 내 아이도 몸짱이 될 수 있다. 윤희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저희 집안에 그 아이 같이 살찐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약간 살짝 통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뚱뚱한 게 과연 이게 키로 다 간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과연 그게 가능한지, 얼마나 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산이 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아빠보다도 훨씬 더 컸으면 좋겠고 어깨도 이렇게 떡 벌어진 그런 체격 좋은 영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동통 하준규의 귀여운 아들 종혁이, 비젓한 우정의 큰아들 영현이. 이 두 아이는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쑥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유전. 부모의 키만으로 아이의 키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영현, 종혁 두 아이의 유전학적 예상 키는 얼마일까? 자, 우리 저 박준규 씨의 아주 귀여운 아들 종혁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탤런트 이준기 씨 닮았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면서요. 영현이. 예. 성분이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요. 자, 뭐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의 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미정 교수님? 네,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대략적인 아이의 성인 키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키를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실질적인 키라는 것은 꼭 유전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서 습관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집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예,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요게 이제 계산법인데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전적 예상 키예요. 네네. 남자아이 같으면 아버지 키 더하기 어머니 키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요. 네. 더하기